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지금 입사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찾아온 주말에 찍고 있습니다. 정말 배울 것도 많고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배워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모든 걸 내려놓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고 제가 PHP 웹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한 거는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제가 PHP만 공부해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자바까지 함께 준비를 해왔잖아요. 물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언어 저 언어 다 배워서 쓸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PHP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자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에 지금이나마 자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남겨보려고 해요. 제가 자바 공부를 마지막으로 했던 곳이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인데 여기 커리큘럼은 자바 위주였고요. 저는 이미 자바를 어느 정도 공부하고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을 시작했음에도 되게 기초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하는 내용도 많았고 베이직을 탄탄하게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주저리 말하는 것보다 좀 간단 명료하게 어떤 점이 좋았는지 딱딱딱 끊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자바 기초 강의랑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초 강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장점 첫 번째, 자바가 뭔지 몰라도 처음부터 정말 꼼꼼히 알려줍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자바를 했을 때는 인트라던가 스트링 이런 식으로 좀 한정된 자료만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당 강의를 들으면서 그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타입의 자료형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고, 또 초심자의 시각에 맞춰서 진행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자바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으로 자바를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인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대한 강의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만큼 제대로 알고 가야겠죠. 그리고 자바를 공부했다 했을 때 면접에서 항상 물어보는 게 스프링과 스프링 프레임워크였어요. 여러분은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혼자서 어디까지 답변해볼 수 있는지 한번 일시정지 해놓고 테스트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정말 그냥 코드 짜고 슈퍼 빌드해서 실행해보고 되는구나 확인하고 끝 이랬었는데,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은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 테스트 코드가 물론 개인 프로젝트 할 때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기업, 실무로 넘어가면은 정말 빠뜨리면 안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저도 면접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았었고요. 이게 다른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짜는 법, 어떤 기능을 쓰는 법까지만 알려주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를 짜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아요. 저도 이 TDD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백엔드 스쿨에서 이렇게 확실하고 깊게 배운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함께 작업을 해서 포트폴리오에 녹여낸다면 정말 큰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된 퀄리티로 구현을 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테스트 코드를 짜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꼭 듣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제로베이스엔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들으면 올인원 패키지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강의의 후반부에서는 이제 배운 개념을 바탕으로 직접 계좌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단순히 CRUD 예시를 나열해서 알려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실제 계좌 기능을 따라 만들면서 진행하는 미니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혼자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은 다른 가벼운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부트캠프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이 정도만으로 끝낼 것 같은데, 여기서는 현업에서 쓰이는 방식을 직접 코드를 짜면서 보여주시고 따라 작성해보고 이렇게 되니까 좀 더 현업스러운 스타일을 몸에 익힐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코드를 짜다 보면은 예외 케이스도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코드 기능 구현 끝 이게 아니라 실제 서비스를 돌리다 보면은 A, B, C와 같은 예외 케이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근데 기초자들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의 세부적인 사례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정말 혼자서만 했다면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알려줌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두 강의는 제로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수없이 많은 콘텐츠 중에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일부의 강의를 듣고 그거에 대한 후기를 남긴 거예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대상은 자바를 정말 모르는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분이 입문하기에도 좋은 강의고, 기초 강의를 끝냈다 라고 했을 때는 막상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면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데 아무리 취준생이지만 현업 스타일을 몸에 밴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단순히 완성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테스트 코드도 짜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정말 노력해왔다라는 과정을 녹여낸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초 강의는 다 들었는데 이제 제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을 한 거여서 제 프로젝트를 이렇게 예시로 가져와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는 게 되게 아쉽네요. 그래도 정말 강의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강의고, 제가 PHP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무언가 기능을 만들고 코드를 짤 때 어떤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좀 사고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언어마다 다른 게 아니라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언어에도 집중을 하지만 그 외의 것에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로베이스 자바 강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후기라던가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조할 거는 정말 좋은 퀄리티의 강의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도 그만큼의 열정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중간에 지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진짜 직장을 다니는 개발자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나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것들 있으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면 또 참고해서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틈틈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